네, 제가 이번에 리뷰를 할 책은 이 책입니다. 삼귀라는 책이고요. 미미 여사로 알려져 있으신 그 미야베 미유키님의 글입니다. 제가 이분 책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작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히가시노 게이고 사마, 히가시노 게이고님과 더불어 일본 미스테리계의 거장이라고 불려지고 계신 분이 이 미미 여사님 이시고요. 1960년생이세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60? 정도 되시는 분이신데 굉장히 글을 많이 쓰셨어요. 많이 쓰셨고 잘 쓰시고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여성 작가 중에 항상 1위로 뽑히실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도 있으시고 글도 잘 쓰시는 분이신데, 이분 책을 보려고 하면은 책이 항상 너무 두꺼워요. 진짜 너무 두꺼워서 책을 고를 때마다 제가 두께를 보고 조금 지레 겁을 먹고 포기를 항상 하든가 아니면 두께를 보고 고르곤 하는데요. 제가 이거 고를 때 뭐가 씌었었나봐요. 진짜 귀신이라도 씌었는지 제가 대충 이 정도 두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 책을 선택을 했는데요. 막상 읽다 보니까 이게 65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내용은 좀 잘 넘어가는 내용, 재밌게 잘 넘어가는 내용이어서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게 있었다면은 또 에도 시대의 얘기여가지고 약간 배경 지식 같은 거 그런 부분 적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약간 단어가 일본 예를 들면 희나 인형, 여기 무슨 각주를 달아 놓으시긴 했는데 쟁반 위에는 향긋한 호지차 이런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걸리긴 했어요. 이해를 하는데. 아니면 이해 못하고 넘어간 것도 있겠죠. 나누시라든가 이게 무슨 관리직이래요. 설명이 있긴 한데 이게 상상을 하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유이와타라고 해서 옆에 일본 머리 모양의 한 가지, 여성의 올림머리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던 시마다마게의 가운데를 댕기로 묶은 머리 모양이다. 이런 주로 미혼 여성들이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상을 해도 조금 제대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런 부분 몰라도 내용 자체만으로도 재밌어서 충분히 잘 넘어가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미시마야라는 그 주머니를 파는 유명한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에 귀신 이야기를 괴담 자리라고 해가지고 괴담을 들어주는 자리를 마련을 해요. 그래서 그 손님은 오시면은 말을 하고 버리고, 그리고 이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떤 오치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주인의 친척 되는 여잔데 이 여자가 이 얘기를 듣고 버리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버리고 얘는 듣고 버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서 거의 이제 괴담들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거 모르고 골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야베 미유키 미미 여사가 에도물을 좋아하시나봐요. 그래서 에도 시대물의 몇 개 시리즈가 존재를 한대요. 그래서 아까 제일 앞에 보면 미야베 월드 제2막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미야베 월드 제2막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야베 미유키의 시대 미스터리 시리즈를 이렇게 미야베 월드 제2막이라고 쓰나봐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뒤에도 미야베 월드 제2막이라고 해서 책이 몇 개 이렇게
실려져 있는데 이걸 보고 처음 알았어요. 뒷부분에 보면 편집 후기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게 벌써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미소녀 시리즈가 있고요. 네, 그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네요. 원래 이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는 능력을 가진 오하스라는 사람이 비실비실하지만 현명한 청년 오쿄노스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미소녀 시리즈, 예,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제가 읽은 건 아니에요. 예, 이 시리즈에는 말하는 검, 그 다음에 흔들리는 바위, 미인이 있대요. 저희 이 제목을 이 미미 여사님 그 책 있는 곳에서 이 제목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미소녀 시리즈라면 미소년 시리즈가 또 있어요. 만사 느긋하고 빈둥거리면서 열심히 사건을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도신 헤이시로와 그 다음에 어리지만 총명한 유미노스케가 콤비로 활약을 하는 미소년 시리즈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책 제목이 얼간이 하루살이 진상. 네. 이렇게 벌써 뭐 미소녀 시리즈, 미소년 시리즈에서 벌써 3권 이상씩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은 게 이 시리즈인데요. 가슴 속에 상처를 간직한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소녀로, 이 소녀로 하여금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한다는 설정의 미시마야 변조 괴담 시리즈 해서 흑백 안주 피리술사, 그리고 제가 읽은 지금 상계, 이렇게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리즈만 해도 종류가 벌써 한 3개 이상 있는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상계를 처음 읽었지만 이 앞에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가 시작이 됐다던가 하는 그런 내용이 실려 있을 것 같은 흑백 안주 피리술사라는 책이 있네요. 이 앞에 것도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이게 계속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거니까 약간 천일야화처럼 계속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다른 얘기지만 계속해서 이거 뭐 시리즈를 만들려면은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괴라는 책에도 이야기가 4개의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네, 미망의 여관, 그 다음에 식객 히다루가미, 그 다음에 삼귀, 그 다음에 오쿠라님이라고 해서 4개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야기는 거의 귀신이라고 할까요? 약간 괴물이라고 할까요? 귀신 쪽에 가까운데, 네, 그런 거를 뭐 봤다, 만났다, 경험을 했다, 네, 그런 류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무섭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약간 인간관계, 인간군상 같은 그런 류의 얘기라서 전혀 무섭진 않고 좀 술술 넘어가는 것 같고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책 마지막에 보면은 이 책 앞부분에, 이 책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준 역할을 하는 여자아이 한 20대, 예, 그 사람 이름이 오치카인데 이 이전에 리치로라는 사람하고 약간 썸을 탔었나 봐요. 예, 이게 저는 다른 책을 못 읽어봐서 그냥 상상만 해봤었는데 이 사람하고 인연이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편집 후기 보니까 오치카가 이 괴담 자리를 이 새로 등장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놨네요. 이제 막 정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이런 탐정 역할 같은 거죠. 예, 이거를 바꾸는 거는 저는 별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 새로운 사람 나왔을 때 하는 거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매력적이긴 해요. 똘똘하고 잘 풀어나갈 것 같고, 여기서 이때까지 맡았던 이 역을 맡았던 오치카는 약간 소극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조심스러운 느낌? 얘가 이 친구도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의 괴담 얘기를 들어주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간다라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밝고 뭐 명랑하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뭐 죽기 전에 백물러라고 해서 죽기 전에 백화까지 쓴다는 게 뭐 일본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있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백화까지 쓰셔가지고 백물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네, 미미 여사님께서 99화까지 쓰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걸 계속 읽고 싶어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하셨대요. 엄청나게 쓰실 건가 봐요. 지금도 꽤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히가시노 기에고사마도 지금 제가 알기로 벌써 한 80 몇 권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쭉쭉 뽑아내시는지 정말 신기해요. 그게 분량이 얇지도 않잖아요. 분량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신기하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조금 생각이 났던 게 있는데 이게 그 미망의 여관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을 못 잊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시 살려내고 싶다라는 뭐 소재로 돼 있는 글들도 꽤 있는데 뭐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이 뭐 사랑하던 뭐 연인이나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 살려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다가 그게 뭐 항상 보면은 끝이 안 좋죠. 좋게 끝나진 않고 여기 미망의 여관도 약간 그런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려고 하는데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상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겠죠. 제가 스포가 될까봐 얘기를 얼렁뚱땅 하게 됩니다만 항상 얘기는 그런 식으로 끝나니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의 장하홍련전 있잖아요. 네. 저도 읽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 장하홍련이 계모가 들어왔나요? 네, 그렇게 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죽음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사또를 찾아가는데 그 사또들이 이 귀신을 보고 기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오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오는 사또가 굉장히 기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기절하지 않고 이 장하홍련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시체를 찾아주고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스토리인데 저는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마을에 그 고을에 어떤 살인 사건이 생겨요. 근데 이제 심증은 있으나 뭐 물증이 없다고 해야 되나 확증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사또는 이제 이 사건을 계속 풀려고 하는데 조금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이 귀신인 뭐 장하가 뭐 언니니까 나을 것 같네요. 장하가 그때 도와주셨던 은혜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사건을 푸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간의 관계, 왜 무슨 뭐 원한으로 죽였는지 뭐 복수였는지 이런 것을 이제 밝혀내는데 도움을 주는 그렇게 해서 시리즈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또랑
처녀 귀신 콤비로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의 형사물 탐정물로 해가지고 예, 조선시대인가요? 조선 탐정물 시리즈로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딱 나가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 시대물의 그 배경도 너무 없고 또 그 시대 말투 같은 것도 조사를 해야 돼서 일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혹시 쓰고 싶은 분 있으시면 마음껏 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식객 히다루가미는 식객이죠, 식객? 식신? 식객? 걸신. 네, 걸신이죠, 걸신. 네, 배고픈 신. 네, 그 신이 걸신이 걸신 들렸다고 하죠. 네,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걸신 들린 듯이 먹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류의 얘기입니다. 훈훈한 얘기입니다. 네, 무섭지 않아요. 그 다음에 3기는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얘기였어요. 약간 사회를 풍자한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집단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상기로 지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상기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자가 석삼자네요? 세계의 귀신? 세계의 귀신? 네, 딱히 세계의 귀신이 나오진 않아요. 세 명의 귀신? 예. 세계의 귀신이 나오진 않아서 이게 무슨 이 내용하고 딱 떨어지는 대목이 저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왜 상기라고 지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좀 제일 좀 무거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이 오쿠라님인데요. 약간 판타지 같은, 뭐 어차피 귀신 자체에 나온 거가 전부 판타지 같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판타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약간 좀 여성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내용이에요. 네, 어떤 이제 향을 파는 가게에서 오쿠라라는 귀신을 이제 모시는 곳인데, 이제 그 귀신한테, 자신들이 모시는 그 신한테 이제 약간 잘못을 했죠. 그래가지고 오쿠라님이 화를 내셨죠.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그런 것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제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 이제 이 괴담 자리에 와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단순히 뭐 귀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털어내고 네, 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막 간질간질 떠들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서 할 얘기는 아니고 네,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 이렇게 털어내고 나서 각자 어떤 결단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들 하는 얘기입니다. 두꺼웠지만 한번 그냥 킬링타임용 처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앞에 책들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네요. 네, 다음에 다른 책으로 또 미미 여사님 책을 한동안 좀 읽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하나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그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